네, 우후장 들어 힘들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거나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웠던 그리고 찾을 수 없었던 섹터와 종목이기 투자텔미로 준비를 했고요. 키워드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조선 선박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쪽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향 1위 벤더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투자텔미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8월에 독일에서 또 이벤트가 하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함께 보시죠. 오늘은 조선 섹터 안에서 선박 엔진 쪽이 단연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지금 국내 조선사의 올해 상반기 선박 수주가 주춤한 가운데 선박 엔진은 호황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하나엔진 등이 있고 국내 엔진사의 수주 잔고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엔진기계 사업부가 지난달까지 누적 수주 잔고를 10조 3,147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는 2029년까지의 납품 물량이 다 찼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엔진은 올해 1분기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587억 원이고요. 1년 전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엔진 쪽은 기존에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엔진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 무엇보다 중국산 브랜드 대비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 한국의 수주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박 엔진이 잘 나가는 데는 이 선박과 달리 중국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엔진 등에서 국내 업체들의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선사들이 선박을 구매할 때 안에 들어가는 엔진의 업체를 또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업체들이 선박을 만들 때도 선주가 한국 엔진을 써달라고 하면 국내 업체 엔진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조선 엔진의 기술이 뛰어나고 신뢰를 받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텔레방 방장의 코멘트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박 엔진 쪽에서 조선 섹터 조정 후에 전고점에 먼저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선박 엔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전환 사이클에서 핵심 기자재이고 과거 후판 가격 상승기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점이 강점이었다라고 코멘트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엔진 관련해서 유독 주가가 강했던 두 종목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상승폭을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수가 밀렸기 때문인데요. HD 현대마린엔진은 오늘 장중에 8%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7%에 가까운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나엔진도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다시금 전고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6%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3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 그리고 선박 엔진 쪽으로 일단은 수주와 함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주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유니테스트라는 이 종목의 주가가 좀 유독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 함께 보시면요. 이게 분봉 차트인데 장 초반부터 10%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12% 넘게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아쉽게도 상승폭을 현재는 줄여서 5%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12,42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텔레그램방에서 화제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박준영 애널이 작성을 했네요. 일단 제목부터 함께 보시죠. 제목은 예상을 깨고 HBM4 테스터에서 승기를 잡는 중입니다. 유니테스트가 고객사의 HBM4용 버닌 테스터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확연한 우위를 보여서 이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사는 단연 SK하이닉스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고객사 성능 평가를 통과한 업체로 유닛 테스트밖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유닛 테스트 장비가 6월 초에 성능 평가를 통과했고 일정을 감안해서 봤을 때 9월 내외로 전체 퀄리피케이션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내년에는 HBM 테스터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유닛 테스트의 실적 역시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지금 SK하이닉스 HBM4용 버닝 테스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히 적혀 있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 사업자인 A사가 있고요. 신규 장비사인 B사 그리고 유닛 테스트 이렇게 3파전이었습니다. B사 같은 경우에는 데모 장비의 납품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느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존 사업자인 A사는 웨이퍼 코릴레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기존 장비 성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장비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한 업체가 유닛 테스트가 유일하거나 성능에서 이제 우위를 보인다면 HBM4용 버닝 테스터부터는 유닛 테스트가 1위 벤더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오늘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는 핵심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정해진 기간 내에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유닛 테스트가 유일해 보이고 만약에 이거를 통과를 해서 1차 벤더사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 영업이익 45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또 코멘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11% 넘는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6%에 가까운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퀄리피케이션이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체크 포인트로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투자 템입니다. 오랜만에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임 섹터는 유럽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 2025라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8월 20일부터 24일에 개최가 되는데요. 어제 참가가 확정된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명단을 보시면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있습니다. 각 게임사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펄어비스는 연내 출시가 유력한 붉은 사막을 이번에 전면으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 개발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돌입을 했고 NC소프트는 아이온2, LLL, 호연 등의 주요 신작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래프톤은 PUBG IP 확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PUBG 배틀그라운드와 더불어서 신규 전술 슈팅 게임 PUBG 블라인드 스팟 그리고 인조이를 출품할 예정이고요. 넷마블은 하반기 신작을 중심으로 현재 출품작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7개 대죄 오리진 그리고 몬스터 길드리기, 스타다이브, 프로젝트 소울 등 다양한 게임이 라인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게임즈도 오션드라이브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갓세이브 버밍엄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게임스컴에 참가를 하는 거고요. 위메이드 맥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PC 콘솔 신작인 미드나잇 워커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NC소프트를 예로 들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게임주들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 신작의 흥행과 이 신작의 매출 기여도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랜만에 게임주들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게임사들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신작 일정입니다. 일단은 게임스컴 2025를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신작 게임 일정과 좀 연결지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다소 약세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크래프톤이 강보합권을 유지하며 현재 구간에서 35만 3,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슈들 투자텔미를 통해 전해드렸고요. MBN골드 최원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호재보다는 리스크를 좀 더 걱정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네, 일단 오후장에 시장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1.5%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관세 협약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과 인도, 또 미국과 유럽의 어떤, 관세 협약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결정도 있죠. 다만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앞으로 금리 방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딱 두 가지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오늘 오후에 현대인력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좀 중대형주에서 첫 실적 발표한 건데 이게 쇼크로 나오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또 지금 바이오, 그 반도체, 배터리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까지 변동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락도 제한적이고 상승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변동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적 쇼크 같은 경우는 오늘은 현대인력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 바로 내일 지나고 나서 내일 모레부터요. 이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LS일렉, 그다음에 하나엔진, 뭐 두산바켓 이런 정도의 실적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는 방산주들,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이어지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꽤 잘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력이 실적이 쇼크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망쳐놨지만은 바로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또 LS인력이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하락은 약간 어떤 좀 상승도 하락도 제한적인 어떤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저는 지금 결국 관세 이슈도 올라갈 수 있는 조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금리나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월달 경제 선행 지수 같은 경우도 낮게 나와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국채 금리에도 가장 민감한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오늘의 시장 하락은 오히려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를 볼 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이요, 12만 3,600원인데,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3일째 조정이기 때문에, 예,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차트로 좀 보여지고요. 유한양행은 이제 이 렉나자라는 이 폐암 치료제를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 기업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렉나자하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븐트하고 병용요법을 하는데, 이 병용요법을 해서 치료했더니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스트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 타그리스트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0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 이 유한양행이 맥나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번트로 병용 투여를 했더니 지금 타그리스트보다도 전체 생존 기간이 12개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월 증가했던 얘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도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스보다도 맥나자와 리브리버티의 이 병용요법을 권장하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유럽 시장에서만 작년에 타그리스가 3조 넘게 팔렸으니까는 그 시장을 바로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건데 이번 존슨앤존슨의 2분기 매출을 봤더니 지금 이 병용요법에 대한 맥나자 매출이 1분기 2천억에서 2분기에 2,500억, 그러니까 상반기만 4,500억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까지 봤을 때 1조 원대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최초로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회사가 바로 유한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점에서 일단은 기술 이전한 이 신약이 상용화되고 있고 상업화되면서 매출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기업 하면은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숫자로 증명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 시점이 되게 되면은 가장 폭증할 기업이 유한양액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유한양액을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0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나자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유한양액을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YG 플러스 오늘 주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9,000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님? 네, YG 플러스 제가 이제 이 중국가 블랙핑크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건데 한 달 좀 더 걸렸습니다. 60% 올라가는 동안. 그리고 이 블랙핑크의 신곡 티어가 지금 이 글로벌 차트의 1등을 다 차지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멘텀 형성한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오늘 시장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본다면은 또 금방 수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YG 플러스도 일단은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2,500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번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잘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 하락 하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의 종목도 말씀 좀 드려볼 거니까는 무료 방송 보실 분들은요 4시 시작하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